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큰 외상이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수술 후에도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 한방 관리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술 후에는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서 기운이 없다거나 손발에 너무 힘이 없어서 걷는 것조차 힘이 든다거나 아니면 또 시청자분처럼 너무 추위를 심하게 갑자기 타게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숨이 너무 차다, 어지럽다, 소화가 안 된다.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관리를 아주 잘 하시게 되면은 수술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 약간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는 기운이 많이 떨어지고 뭐 갑자기 무력감을 느끼고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기허 증상으로 보거든요. 기허 증상이 나타날 때는 뭐 인삼이라든지 뭐 환기, 녹용 등의 보기제를 복용하는 그런 방법이 좋겠고요. 또 수술에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몸에서 혈허 증상이 나타나서 이런 경우에는 숙지황이나 당기 등이 포함된 보혈제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약간 허증과는 다르게 순환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소화장애라든지 변비 그리고 수술한 부위하고는 상관없는 부위니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는 이런 경우는 기체 증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한약 치료보다는 침 치료나 뜸 치료, 부항 치료 등을 받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보통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 자침을 한다거나 부항을 한 좀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면역력을 증강을 시키고 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신 치료를 들어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권합니다. 일례로 지난주에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 얘기를 조금 드리면 그분은 뭐 금방 시청자분처럼 위암 수술을 하신 분은 아니셨고요. 심장 수술을 작년에 2번 정도 받으신 다음에 너무 추워가지고 온 집안은 찜질방처럼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도 너무 추워가지고 아주 식구들은 집에 같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셨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오셔서 약을 진맥을 하러 오실 때 하루 한 번, 그다음에 약을 찾아가실 때 한 번 침치료, 뜸치료 받으셨고요. 또 제가 쓰는 면역약침 치료를 받으시고 약을 가지고 가셨어요. 경상도 분이셨는데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전화가 오셨어요. 환자분이 드디어 집에서 반팔을 입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저도 이 한방 치료가 수술 후유증에 정말 대단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갖게 돼서 시청자분들한테도 혹시 수술 후에 이런 기허나 기체증, 혈허 이런 좀 힘든 후유증이 있으시면 꼭 한방 치료를 받으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방 치료로 몸의 체온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올라왔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생활요법들을 잘하면은 이렇게 몸의 체온이 올라올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모든 건강 관리가 그렇듯이 규칙적인 생활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수술 중에는 뭐 음식물을 입으로보다는 주사로 많이 하다 보니까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무슨 흑염소다, 개소주다 이런 걸 조금 많이 드시는데 그게 오히려 위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그거를 드시면 오히려 쉽게 체하거나 많이 체하거나 혹은 변비나 설사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위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전문가인 한의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이라서 수술 전하고 똑같이 생활하시면 안 되고요. 음식 식사는 수술 전보다는 조금 소식하시는 게 좋으시고 대신에 수면 시간이라든지 휴식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수술하고 나서는 굉장히 환자분들이 우울증을 많이 느끼세요. 그거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조금 도태됐다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괜히 자신을 옛날하고 비했을 때 많이 무력하다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우울제나 이런 처방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에 한 20-30분씩 나가셔서 건강에 크게 해가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햇빛을 쏘이면서 꼭 걷는 산책을 꼭 권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장님.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지금도 현재 하지 불안 증후군 증상이 좀 심하십니까? 예, 밤이면 잠을 그래서 더 못 자는 것 같아요. 그 다리 때문에 네. 이게 좀 누워 있으면 그게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다리가요. 네. 계속 그게 지속이 되니까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좀 다리를 움직여 준다거나 옆에서 좀 주물러 주시면 좀 증상이 호전이 좀 되시나요? 예, 좀 그런 게 남편부로 이렇게 자주 주물러 달라고는 해요. 아, 그러면 좀 증상이 호전이 되세요? 조금, 예, 예. 네. 그러면 잠을 지금 수면제 복용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수면제 복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면제 복용은 오래 했어요. 오래되셨어요. 그러면 이 하지 불안 증후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오신 건 아니시네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제가 무슨 뭐 걱정거리를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수면제 복용을 언제부터 대강 하셨는지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전엔 정신과를 다녔어요. 네네. 정신과 다녀갖고 그 약을 먹는데 그 별로 호전이 없어서. 아, 그럼 정신과에서 처방받으신 그 약이 우울증이나 뭐 그런 약이신가 아니면 그냥 수면제 처방만 받으신 건가요? 아니, 우울증 치료제죠. 아, 우울증 치료제. 혹시 그게 갱년기 이후로 혹시 그런 증상이 예, 나타나셨나? 예. 아, 갱년기 오시면서 이제 우울증 같이 오셔서 우울증 약이랑 수면제 처방을 받으신 거네요. 네, 제가 한 42살에 폐경이 됐어요. 아, 굉장히 일찍 되셨네요. 네, 그때서부터 호르몬제를 먹었는데 아, 호르몬제도 드신 거예요? 예, 계속 들다가 네. 어느 시점에서 이제 너무 많이 오래 먹는다 그래서 네. 끊었었어요. 네네. 끊었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잠이 안 오고 네. 이렇게 그런 증상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갱년기 때부터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잘 때 막 다리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아프다거나 그런 증상이 같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없었죠. 네, 처음에는 아니고, 없었다가. 예. 그게 하지불안 그거는 한 약 복용 끊기 전에 한 5년 전서부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네. 그렇게 잠 못 자고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끊고 나서는 막 심하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그 기분 나쁘게 불편하신 게 하지 쪽에서만 이렇게 국한되세요? 아니면 뭐 팔이나 손이나 아니, 뭐 그런 데는 아니에요. 다리만 그러세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 치료는 수면제 처방 말고 다른 처방을 받아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치료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신경과를 다녔어요. 아, 예. 신경과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그게 파킨슨 약이라고 그래요. 네. 약이. 근데 네. 조금 한 달 정도 먹었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네네. 근데 계속 먹으니까 뭐 또 별로 호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예 안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파킨슨 약이라고 해갖고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갖고. 네, 파킨슨 약. 네. 네. 그거 원래 먹어요? 이제 원래가? 양방에서는 하지불안 증후군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도파민 부족이라 그래서 그 파킨슨 병에 쓰는 그 약을 처방을 하세요. 근데 보통 그 처방을 하면은 바로 좀 효과가 있는데 그거가 대해서 좀 찝찝하시니까 안 드시는 거네요, 지금은. 아니요, 거의 한 달 정도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이제 또 증상이 별로 호전이 안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낮잠 많이 주무세요? 낮잠을 아예 안 자요. 저는 아예 안 주무세요? 밤에 앉아서 불안해서. 예. 불안해서. 예. 아, 그러면 혹시 낮에 자리에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여행 가실 때 좀 버스를 오래 탄다거나 그럴 때 통증이 있으세요? 아니, 낮에는 없어요. 뭐 여행 갈 때 전혀 불편함이 없으세요? 오래 의자에 앉아 계셔도? 그런 건 전혀 없고 걷는데 밤에만? 그런 데는 불편하고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네네. 밤에만 그래요. 밤에만 그러세요? 누워 있다 뭐 나이간에 한방 치료 받아보신 적은? 한방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아, 그러면 한방을 안 해보셨으면 여지가 좀 있으신데요. 네. 일단 양방에서는 보통 이 하지불안 증후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도파민 부족으로 보시고 그 파킨슨 병에 쓰는 그 약을 처방을 하세요.
또는 뭐 철분이 부족하다거나 뭐 비타민이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약간 그런 처방을 쓰시기도 하시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드셔보셨지만 뭐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처방을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수면제를 장복하시게 되다 보면 이게 분명히 습관성이 생기고 점점 의존성도 생기는데도 오히려 잠은 더 못 주무시고 좀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수면제 복용은 점차 줄여보시고요. 이제 제가 이제 한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한방에서는 음혈이라고 하는 물의 성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기 혹은 뭐 불 이런 좀 양기 성분이 있는데 그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순환이 잘 돼야 뭐 모든 뭐 생활에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갱년기가 넘어가면서 그 여자들로 치면 자궁에 음혈이라고 하는 가장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어떤 그 뿌리 성분이 점점 말라가다 보니까 이게 뿌리 쪽에서 딱 이렇게 나무도 보면 뿌리가 튼튼히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야 나뭇 이파리까지 끝까지 잘 이렇게 양기가 쑥쑥 잘 올라가게 되는데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나무가 말라버리잖아요. 네, 그런 상태를 음혈은 부족하고 자궁 쪽이나 신장 쪽에 있는 음혈은 부족하고 허혈이 자꾸 뜨다 보니까 이런 순환장애가 생겨서 다리 쪽으로 정상적인 기혈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하지불안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증상이 조금 하지불안 증후군은 증상이 그렇게 전신으로 퍼지지 않은 걸로 봐서는 심한 편은 아니시니까 일단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위로 올라오는 허혈을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침치를 조금 받으시고요. 그걸로도 좀 해결이 안 되시면 한약에서는 신장이나 이런 자궁이나 이렇게 음혈을 보충하는 보음제가 있습니다. 그건 한약인데요. 그거 약을 조금 복용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면역 약침이라 그래서 이거를 수승화강이라 그러는데 이 뿌리는 튼튼하게 적셔주고 위로 솟아오는 허혈은 내려주는 약간 수승화강의 치료를 받으시면 지금 시청자님이 고생하시는 하지불안 증후군과 불면증을 동시에 조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한방 치료를 안 해보셨으니까 반드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꼭 이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보통 이제 시청자님께 생활 면에서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식사나 어떻게 수면 같은 거는 규칙적으로 잘 하시나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뭐요? 식사나 수면 그런 시간이나 뭐 그런 거를 규칙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냐고요? 뭐, 예, 식사 같은 거는 그냥 뭐 해요. 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예, 잘해요. 뭐, 못 먹진 않는데. 네. 제가 밤만 되면 무서워요. 네, 밤만 불안하고 막. 되면, 일단 밤만 되면 무서운 그게 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게 또 다른 사실 양방에서는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유가 모르는 그런 걸 거의 스트레스로 원인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증상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밤만 되면 무서운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잠을 못 이루시니까 일단 내 병은 별거 아니다. 내가 갱년기 때 관리를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때 관리를 잘못한 게 지금 이런 증상으로 나오시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방치료 잘 받으시면 충분히 치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의사님을 믿으시고 가까운 꼭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한 보험, 청혈 이런 치료를 꼭 받으시도록 하시고요.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는 그냥 하루에 한 잔씩 정도 먹어요. 이게 이 병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커피를 안 드셔도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시면 커피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술은 드시나요? 술도 어쩌다 한 번씩 먹어요. 아, 일단 술이나 알코올, 카페인 이런 게 별로 시청자님 질환에는 도움이 안 되시니까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요. 운동은 가볍게 너무 심한 운동 하지 마시고 꼭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같은 거 꼭 매일매일 하시고요. 반신욕이 참 좋아요. 예, 반신욕이 조격을 해요. 조격. 네, 반신욕이 아주 좋으니까 반신욕 꼭 하시고 대신 사우나 가서 막 온몸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사우나는 한증막 같은 데 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저는 도움이 그거 안 못 되세요. 들어가요. 네네, 절대 도움이 안 되세요. 예, 되게 싫어해요. 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조격은 좋죠. 조격도요. 네네, 조격도 좋습니다. 예. 네, 조격도 좋고 그다음에 사실 이 병이 화병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그럴 시청자님은 거예요. 전혀 내가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고 하시지만 또 이 병 자체가 또 스트레스로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도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고칠 수 있다.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스트레스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은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혹시 가능하시면 요가나 명상 같이 조금 이렇게 화를 이렇게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조금 같이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